반갑습니다. 페이커입니다. 오늘은 요건데요. 여러 나무 제품 중에서 미송이라는 제품인데요. 미국산 소나무죠. 값도 조금 싼 편이고, 그러고 아무래도 되게 단단하고, 이게 뭐냐면 그냥 도마입니다. 여기 요런 것까지 해주네요. 대신에 여기 마감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하려고요. 이렇게 이 도마죠, 도마. 우리 뭐 주부님들이나 어머님들 아니면은 이 여성분들 특히 요즘에는 유튜버 중에도 진석기 시대란 유튜버가 계시는데 생긴 것도 미남이시고 되게 영상도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런 영상을 찍고 싶은데 제가 그런 쪽에는 좀 발달이 안 돼서요. 재미는 없죠. 그 재미는 그분이 해주시고 저는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또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주방용품에는 뭘 발라야 되냐, 뭘 칠해야 되느냐 모르는 분이 많죠. 의외로 많아요. 요거를 처리하는 주방용품을 뭘 발라야 되는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조금 이따 소개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하면은 되게 안 좋아하세요. 분명히 저는 뻔히 알고 있거든요. 어떤 글이나 이론을 올리면은 한 10초 후에는 이제 떠나가실 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내용이나 이론을 알고 하는 쪽을 위해서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은 또 느낌이 달라요. 어떤 목표치까지죠. 요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가 끝인데 요까지 하게 되면은 다 채워지지 못했죠. 그러나 요까지가 끝인데 요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의미는 없겠지만 여기서 다 머무르겠지만 요까지 뭐 작업해주게 되면은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재미없다면은 넘겨가 하는 영상만 보시면 돼요. 도망가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그러지 말고요. 끝까지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요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볼까요? 네. 탄소예요, 탄소. 탄소. C죠. 주기율표, 원소. 뭐 주기율표라면 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원소예요, 원소. 물질이죠, 근데 요즘은 이게 아마 18세기 우리 산업혁명 때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이거를 연구한 학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다? 이거죠. 실리콘이에요. 뭐 실리콘밸리 그러죠. 반도체부터 뭐 전자부품 뭐 그런 쪽이죠.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소프트웨어도 따라가 더 높게 발전되고 하니까 지금은 실리콘 시대다. 하지만 탄소 시대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어져 갈 거다. 그런데 오늘 설명할 거는 탄소 이겁니다. 그거는 어디서 얻느냐. 이런 탄소는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탄소는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쉽게 사용하려면 땅에서 퍼면 되죠. 땅에서 풀면 되는 겁니다. 삭 가지고 풀까요? 아니죠. 뭐 들여갖고 깊게 파야 되고 그게 있는 자리에 원유가 있는 자리에 퍼야겠죠. 그러면 이 탄소는 어디서 오는 거냐? 원유에서 오는. 이산화탄소를 또 합쳐서 뭐 이게 있으면은 요 하나잖아요. C가 하나잖아요. 근데 요거를 뭐 합쳐서 플라스틱도 만들고 비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겠죠. 그래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뭐 열이 들어가든가 빛이 들어가든가 자외선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쉽게 얻으려면은 땅에서 그냥 탑재라면 풀면 되죠. 아무튼 원유에서 푼다. 그런데 왜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요. 저희가 하는 거는 페인트입니다. 이것도 뭐다? 원소 C다. 탄소라는 거다, 탄소. 원유에서 온다 했잖아요. 원유에는 근데 한 종류의 뭐 기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름부터 가스까지죠.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 탄소가 그냥 요만한 덩어리가 있는 반면에 이만한 것도 있겠죠. 확대해서 보면 이만한 게 서로 막 붙어갖고 막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원유라는 요런 안에 섞여 있는 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화합이 아니고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은 물리적인 건데요. 그러면은 거름종에다가 요 거름종 있죠. 물이랑 뭐 모래가 있으면은 걸러지잖아요. 여기 뭐 물은 빠져나가고 모래만 남죠. 이게 혼합된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고체고 액체라서 뭐 거름종이 하지만은 원유는 액체죠. 탄소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네들이 무수히 많다 보니까 끈적끈적하고 질척거리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고요. 요 속에는, 온유 속에는 그게 아니고 아주 미끈미끈하고 가벼운 애들, 휘발유 같은 애들은 가만 놔두면 휘발성을 가지죠. 휘발유도 있고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라이터 가스 있죠. 가스 이런 것들이 짬뽕으로 섞여 있다 이 말이죠. 온유에는 그거를 어떻게 필요한 것만 뽑아내느냐.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여기에 바르는 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이것도 다 주네. 다 주네. 바로 적혀 있네요. 미네랄 오일이에요. 광물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미네랄 오일이죠. 미네랄 오일. 이것도 요 온유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라핀 같은 거예요. 파라핀. 거의 파라핀이죠. 아니 얘네들을 일 섞여 있으면은 뭐 딱 요것만 뽑아내고 싶잖아요. 그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끓이면 돼요. 끓이면 이런 순은 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 무거운 순이에요. 무거운 순. 무거운 순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은 순이에요. 여기에다가 열을 막 가해줘요. 열을 막 가해주면은 열이 이제 올라갑니다. 뭐 10도, 20도부터 해가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뭐 10도일 때 가스는 먼저 요 위로 올라가 있겠죠.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쭉 따라내고 뽑아내고, 미네랄 오일을 예를 들게요. 지금 할 거니까 이게 한 360도에가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끓어갖고 증기가 되면은 여기 올라와서 여기 바닥에 뜬 게 끓어서 증기가 나와서 여기에 차가운 열을 식혀주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은 여기에 액상하고 남겠죠. 그게 된 게 이 미네랄 오일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한다. 혼합되어 있는 걸 분리를 한다. 그 과정을 거쳐 나온 게 요겁니다. 미네랄 오일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잠시만요. 뭐 CN, 뭐 HEN 뭐 이렇거든요. 알칸이거든요. 알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 N이 20개부터 한 40개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C가 무수한 탄소가 있잖아요. 결합되어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만 20개에서 40개 사이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스팔트 콜타르보다는 조금 적게 뭉쳐있고, 버스 안에서 뭉쳐있잖아요. 사람들이. 대신에 뭐 콜타르 같은 경우에는 꽉 찰 정도로 뭉쳐있고 잘 안 못 움직이겠죠. 근데 얘는 그 중간 정도. 그리고 얘보다 뭐 휘발유나 다른 애들은 가스 스테이션. 근데 오일 스테이션이라고 안 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주유소, 뭐 기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걔네들이 보는 그 휘발유나 그런 물질들은 가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페인트랑 어떻게 연관지어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도 포함됐는데요. 페인트는 제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도장막이죠. 막이 형성되는 거. 이거를 그냥 페인트라는 개념을 연결짓기 위한 겁니다. 그냥 요거부터 이제 보실게요. 막이 형성되는 거가 있고, 쉽게 말해서 막이 형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막이 형성되는 거는 저 아스팔트,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아스팔트 같이 콜타르죠. 탄소가 너무 많아서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뭐 끈적끈적하고 질척질척거리면서 막을 형성하게 되죠. 일정 두께 이상이 되면. 볼까요? 요 표면이 면적이 있다면은, 여기 표면에다가 이런 표면이라면은 요 위에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많이 있죠. 이게 그냥 탄소 입자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많이 있으면요, 하나의 막이 형성하는 거죠. 우리 그림 그릴 때도 점이 많이 있으면 선이 되는 것처럼, 선이 많으면 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탄소가 많이 있으면 이런 막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뭐 3차원적 전망상 뭐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요. 너무 이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분명히 한 지금 10분은 또 나가실 거예요. 그 중에 끝까지 들으면 재밌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게 있고, 막을 형성 안 하는 건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런 탄소가 봐봐요, 꽉 차 있지 않은 거예요. 막이 형성이 안 되죠. 분자 단위로 봤을 때 막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기름덩어리다. 탄화수소 기름덩어리예요. 막이 형성이 안 되는데 기름덩어리다. 오늘 할 이야기가 요겁니다. 미네랄 오일. 탄소가 20개, 40개. 막 이런 것들이 20개일 수도 있고 21개일 수도 있고 막 다 따져갖고 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수만 개, 수십만 개 있어서 이렇게
다 액상이 되는 거니까 탄소가 21개짜리도 있고 뭐 30개짜리도 있고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거까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근데 그림을 봤을 때 요래 돼 있다. 그럼 막이 형성이 안 된 거죠. 따로 떨어져 형성이 안 돼. 이 도마를 보호할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건 기름이겠죠. 기름, 물. 안 섞이죠. 우리 주방의 도마는 보면 음식물도 그렇고 수분이 있는 거 맞죠. 제가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열대과일을 특히 좋아해요. 그 동남아 쪽에서 일을 할 때 그 페인트 뭐 그런 관련된 일을 팩토리 검사를 했는데 그때 좀 더 이제 뭐 망고스틴부터 해가 이제 좀 한국에 있는 거랑 사실 좀 달라요. 그쪽에서 나는 열대에 태양빛을 받고 자란 과일이나 배에서 이게 익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익어서 온 과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요 기름은 물하고 안 섞인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대신에 막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다? 그리고 탄소가 CN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CNH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탄소가 N이 뭐 20에서 40이다. 20개에서 40개 사이에 뭐 있는 단위결합된 게 미네랄 오일, 광물유라 하는데 이게 우리 존슨즈 베이비 오일 있죠. 그게 100%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품에 또 전문적이고 일가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기계에서 정제돼서 나오기 때문에 종류 공장이죠. 찜찜하게 생각을 걱정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코코넛 오일 있죠. 자연산에서 그냥 캐치한 거. 그런 거를 사용하라고 권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저도 존슨즈 베이비 오일은 잘 안 쓰는데요. 저는 화장품을 잘 안 써요. 써야 될 때 써야 되죠. 너무 얼굴이 트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오일을 발라주곤 하는데요. 거기에 일단 존슨즈 뭐 베이비 오일 아니면 화장품 오일이나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요 미네랄 오일 이거 말고도 오일 종류가 꽤 있는데요. 미네랄 오일은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 이게 아주 명확한 거죠. 표현이에요. 푸드 그레이드 퓨어 미네랄 오일 100% non hazardous chemical non dangerous food. 해롭지 않다. 뭐 그런 겁니다. 위험 요소가 없는 화학 제품에 뭐 위험 요소가 없는 상품이다. 그리고 식품 등급에 있어서는 뭐 퓨어 순수한 제품이다. 그렇다고 뭐 마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시고 하는 게 이용하는 것보다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미네랄 오일을 뭐 바니쉬 알죠? 니스 알죠? 니스 바니쉬를 일본어로 니스라 하는 데 있잖아요. 니스를 칠해도 되지 않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는 참기름도 바르고 그랬다죠. 요 미네랄 오일 같은 이런 오일이 없을 때 참기름 바르고 아주까리 기름 끓여서 바르고 뭐 그랬죠. 근데 식품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나무를 제 블로그에 했어요. 이 확대 나무 뼈를 표면 있잖아요. 표면을 확대를 해보면 이게 그냥 이 표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확대를 해보잖아요. 이런 무수한 구멍이 있어요. 구멍. 무수한 미세 구멍이죠. 잘 안 보여요. 근데 목재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확대를 해보면 주로 햇빛을 받고 수분의 영향으로 뒤틀리거나 아니면 섬유가 이렇게 부패가 되겠죠. 부패가 진행이 됩니다. 노후화가 된다 하죠. 그러면 뒤틀리거나 섬유소들이 끊어지거나 벗겨져 나갈 거예요. 미세하게. 그러면서 삭게 되는 거죠. 썩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해. 이거를 막이 있는 제품으로 하게 되면 막은 언젠가 떨어진다 했죠. 아주 비위생적일 거예요. 음식물을 담는데 이게 막이 나중에는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 나무로 된 거 있죠. 목재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는 바니쉬보다는 오일스텐을 추천을 하고요. 합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나 색깔 있는 페인트나 아니면은 바니쉬를 투명의 바니쉬를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합판은 여러 그 목재를 얇게 떠서 뜬다고 해야 되나? 얇게 떠서 겹친 거죠. 저런 뭐 원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일스텐을 좀 부지런하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발라주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목재를 절단하고
뿌리까지 이제 잘랐고 이렇게 가공이 돼 있는데 그런 구멍 사이로 숨을 쉰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수들이나 공방을 차리신 분들이 있죠. 여기에 저는 그분들보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느꼈을 때 이 목재를 그냥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일반인. 근데 살아있다고도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가공성 사이에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름기나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공기도 들어왔다 갔다 하겠죠. 페인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주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막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 수지 사이로도 막 공기가 침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삼투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페인트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치밀한 삼투막보다 좀 더 치밀한 막일 때는 더 이제 그런 공기나 수분이 침투하는 게 더 느리겠죠. 침투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참들은 제가 감리 이제 초림이 시절이죠. 첫 한 해 1년 때는 페인트는 숨을 쉰다고 술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해요. 그런 원리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찌됐든 나무 절단면이에요. 옆면이고. 어떤 거는 뭐 여기서 끊기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거는 깊숙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깊숙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런 상투 현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엔트로피까지는 이야기를 안 드릴게요. 안으로 이렇게 빨리 들어가겠죠.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헝겊으로 요 미네랄 오일을 찹찹찹찹 이렇게 묻혀줘도 어떤 거는 많이 들어갈 테고 어떤 거는 작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할 때 2번 내지 뭐 3번, 많게는 3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오일들이 증발이 되거나 뭐 물체에 닿아서 사라지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없어지겠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또 재작업을 해주기가 편해요. 재작업이 좋죠. 근데 막으로 된 거는 이게 깨지거나 아니면은 뭐 뒤틀림이나 변형에 의해서 나무가 그래 된다 했죠. 수분이 있던 곳에서 햇빛이 짱짱 나쁘면은 합판 같은 거는 막 이 정도로 막 휘고 울고 막 그래요. 제가 지붕도 시공을 했었거든요. 저희 자가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몸을 떼어낸 거죠. 어차피 공대생의 뭐 조선소 경험도 있고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건축감리분이 많이 도와주셨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성을 일러주시면은 제가 그에 관한 노하우나 그런 거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죠, 무료. 대신에 엄청난 시행착오도 겪을 수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돈이 없다고 이제 못하는 건 아니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경험을 얻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뭐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데 그래서 2-3번 작업을 한다. 여기까지. 그럼 마지막 딱 하나만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바로 작업을 할게요. 제가 원래는 조리 있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 대본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잘 안 보게 돼요. 이상하게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체계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페인트는 우리 색상을 가지는 거랬죠. 예, 그래서 말고 그냥 여기서 바니쉬라 할게요. 바니쉬. 그러니까 알료를 뺀 거 요거랑 이거는 막을 형상은 됐죠. 하나 더는 우리 저번 영상에서 오일 스테인 말씀을 드렸죠. 그 뭐 의자에 바르는 거 오일 스테인 거기서의 오일. 그럼 요거 미네랄 오일 요거는 뭐냐? 같은 오일인 오일이에요. 요거는 아예 막을 형성한다고 해서 제쳐뒀죠. 생각을 안 합니다. 오일 스테인은 오일은 뭐냐? 스테인은 뭐 흔적 그러니까 뭐 안료 같은 거예요. 뭐 찾아보면은 흔적 그 단어를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안료, 염료도 조금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안료하고 염료하고 예전에 명확하게 구분이 됐는데 요즘에는 요 차이도 거의 없어요. 요 중간 단계가 또 있어갖고 이거는 또 다음에 시간 되면 그래서 염료는 조금 들어가고 안료는 좀 주로 많이 들어가요. 안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야도. 그리고 오일스테인 요거랑 요거 그 차이점 뭐냐 오일스테인은 특히 뭐 동류
아마인유. 이거는 리시드 오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아마인유. 보일드 리시드 오일이래가 끓인 아마인유. 그게 뭐냐면 아주까리 알죠? 아주까리 뭐 그런 예전에 뭐 무전되던 뭐 동료 같은 것도 동료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아주까리입니다. 공업화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그런 쪽에 보내서 다루는 주로 공업화학이 뭐냐면 페인트 학과예요. 저는 공업화학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고분자 공학이에요. 폴리머 케미스트리하고 끓인 거죠, 끓인 거. 아주까리 열매죠. 기름을 일단 끓이게 되면요, 뭐하고 산소나 뭐 하고도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작은 알갱이가 끓여갖고 주위에 있는 거랑 붙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클 거예요. 그래 좀 더 끈적끈적하고 좀 더 움직임이 둔화된다고 해야겠죠. 어느 일정 온도까지일 거예요. OS10에서 아마인유, 끓인 아마인유, 오일유라고 해요. 오일유. 보통 기름들, 딱정벌레 기름, 그런 데서 채취한 거나 뭐 식물에서 채취한 기름, 여러 가지 기름들이에요. 콩기름도 될 수도 있고요. 끓이게 되면 아무래도 물성이 변하겠죠. 뭐 그냥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됐던 게 끓임으로써 나머지 세 개랑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끓여서 결합이 돼서 좀 더 질척질척한 오일이겠죠. 끈끈하고. 그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차 이렇게 연결해갖고 하는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요만한 장난감인데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생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런 거는 뭐 붙여갖고 길게 이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기는 됩니다. 그러면은 오일이긴 오일인데 아주 부드러운 막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오일이에요. 막은 형성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막은 형성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정도까지 막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미네랄 오일은 그냥 막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거, 막이 없는 거, 그런 오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복잡하게 한번 또 하면 싫어하겠죠. 여기까지 그냥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냥 만약에 아까 CN, 뭐 HEN 플러스 E는 뭐 N이 20개부터 뭐 40개라는데 뭐 그거는 더 많겠죠. 최소 뭐 100개부터 뭐 200개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좀 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아스팔트처럼 뭉집이 커지고 육중해지고 그렇게 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나중에는 뭐 3차원전, 망상구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할 텐데요.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론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팅이 돼 있어요. 보면은 우레탄 코팅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는 아주 얇게 코팅이 되어 있네요. 표현을 보니까. 그래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요게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갑니다. 안 스며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는 할 수 없다. 벌써 막이 쳐져 있는, 보호막이 쳐져 있는데 폴리우레탄으로 막이 쳐져 있는데 그 위에 이거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오일을 아무리 적셔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죠. 대신에 이것처럼 표면만 다듬어줬어요. 요 위에는 오일이 스며듭니다. 보통 원목이나 이런 데는 작업을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결오름이라 해서 결이 살짝 이렇게 오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또 빼빠를 치고 또 다시 스며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목이라는 요 회사의 부속품 중에 그래 돼 있어요. 이런 붓 오일을 바를 수 있는 붓. 이 참 귀엽네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잘 나와요. 손으로 바르긴 할 건데 또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있고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도마의 경우 360방에서 600방. 이 방수가 뭐냐면은 표면의 거칠기죠.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이게 거치기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치기가 뭐 거친 것부터 이제 매끈한 걸로 이제 올라갑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반대죠. 덜 거친 연마제가 되는 겁니다. 샌드페이퍼, 뺐다. 그리고 미네랄 오일을 적당량 부어주고 골고루 펴발라준다. 1시간 후 적혀있어, 다 나와있어요. 요즘에는 1시간 후 흡수되지 않은 오일은 완전히 닦아준다. 그 오일 있으면은 뭐 음식물이나 다른데 영향을 미치겠죠.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도 찝찝하죠. 그리고 12시간 이상 그늘에서 건조시켜준다. 최소 이 과정을 2회 반복해주라. 메이드인 차연하긴 해도 아주 마감이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2인치죠. 괜찮아요. 요즘 같은 제품들 뭐 제조하시는 분들 웬만해서는 경쟁이 참 어려워요. 웬만큼 하지 않고서는. 마감이 하도 좋다 보니까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요게 뭐 320방짜리 320방 P 페퍼 320 요게 600방 보이시나요? 많이 거칠죠? 보이시나요? 덜 거칠죠? 순서가 거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뭐 발라주고, 또 두 번 이거 하고 발라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바로 위에 바르고 뭐 살오름이나 겨울오름이죠. 겨울오름이 생기면은 뭐 상황에 따라 320방, 600방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건 뭐냐면요, 요렇게 감아서 하면 편하거든요. 너무 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감아서 하면 상당히 하기가 편해요.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손에 우둘투둘하죠. 이렇게 면적이, 이건 면적이 일정한데, 그래서 깎이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깎이는 것도 우둘투둘하게 깎이겠죠. 그래서 보통 있는 걸로 대고 하거든요. 특히 공부만 하시거나 목수이신 분들 되게 잘해요. 저희 그냥 바로 바르면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안에 막이 있었구나. 보이시겠죠? 그냥 바릅니다. 과감하게. 남으면 닦아내면 된댔죠. 오일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부풀하기가 떨어지네요. 보면은 부풀하기가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게 사포질 해와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기스 같은 게 있는가 봐요. 충분히 적셔주고요. 요거 말고도, 이런 오일 말고도 뭐 왁스 같은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보풀하기가 많이 떨어져서 좀 그렇긴 해요. 한 번 더 하고. 간단하죠? 이렇게 스며들게 좀 놔두면서 닦아주는 겁니다. 적셔줄게, 이렇게.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은 조금 끈적끈적한 기분인데요. 저 오일 스테인에 들어가는 제품 있죠. 그거보다는 덜 끈적이고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몸집이 걔보다는 좀 작으니까 그렇겠죠. 이게 존슨즈 베이비
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00%인데 근데 걔네들 가지고 발라도 돼요 사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따지고 보질 않아서 거기에 또 뭐 다른 성분이 함유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그래도 음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뭐 어떤 피부 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안 봤어요. 대충 그거라고는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 구매를 한 겁니다. 미네랄 오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석구석. 물과 기름 안 섞이는 거 알죠? 그 원리입니다. 대신에 막은 형성은 안 하고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거다. 한번 빨아서 쓰면 더 좋았을 건데 왜냐면 보풀이가 좀 많이 빠져서 조금만 할 때는 충분히 적셔봅니다. 더 이상 안 스며들 때까지. 안 발릴 때까지 일단 바르고 이제 스며들 때까지 살짝 이제 너무 닦아내듯이 하지 말고 그냥 충분해. 충분하게 적셔주는 거죠. 그냥 헝겊으로 하는 것보다 이걸로 그냥 붓으로 하겠습니다. 있는 거. 훨씬 더 위생적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헝겊에 있는 요 올들 있잖아요. 미세한 올들이 좀 빠져서요. 라고 해놓고 물로 또 씻어내면 되죠. 충분히 적시고 난 후에 다 스며들 것만 스며들고 가정에서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딱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은 이 방법도 참 나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원목이 요즘에 원목이 비싼 건 아시죠? 근데 저 어디 필리핀 가면은 그 나라는 뭐 원목을 채취하면은 교도소를 가요. 은팔찌를 차죠.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나라는 관광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마호가니 원목 있죠. 그거는 법적으로 그 나라 가면은 채취를 하잖아요. 몰래 뭐 잘라서 자기 뭐 집에 뭐 쓰고 난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런 보호종들이 꽤 있어요. 그 나라는 굉장히 고가죠. 마호가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충분히 적신 것 같고요. 적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말려 놓겠습니다. 말려 놓으면 되죠. 이 상태로. 그러면 12시간 후에 다시 이제 상태를 살펴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한댔죠, 최소. 지금 한 30분 됐거든요. 30분 정도 됐는데 표면이 보이시죠? 그래 보여도 여기는 지금 많이 스며들어서 표면이 광이 안 나죠. 미네랄 오일이 다 흡수가 된 거예요. 거의 다 표면에 있는 게 흡수가 됐고요. 여기는 아직 흡수를 다 못 했죠. 아까 그 보드판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나중에 12시간 지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적셔준다 이 말이죠. 더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흡수를 하다가 나중에 얘가 많이 머금었다 싶으면 뱉어내겠죠, 도리어. 그 전까지는 더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시나? 이렇게 옆면으로 해서 해야지 보일 텐데요.
미세하게 안 보이네. 햇빛을 보이죠? 이물질들, 헝겊에 있던 이물질들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이물질들은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하나만 딱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건 뭐 과학 시간도 아니지만 그 헝겊은 그러면은 깨끗이 지우기 위해서 주황세제로 씻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물로 자연스럽게 씻어내시면 돼요. 왜냐면은 주황세제를 흔히 비누 포함해서 있는 거를 계면 활성제라고 해요. 이게 뭐냐? 그럼 계면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도마 상태에서 기름을, 미네랄 오일을 칠했죠. 여기에 물을 부으면은, 요 사이에는 결계면이 생기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안 씻기니까 요 면을 그냥 계면이라 하는 거예요. 경계면. 그러면은 물과 기름이 안 씻기는데 세제가 뭐냐? 주방세제가 뭐냐? 계면 활성제를 했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있는 것도 주방세제 예전에는 다 그림으로 도식화 해갖고 광고 내보내고 했는데요. 만약에 물이 요런 입자라면은 기름은 요런 거예요. 그림으로 굳이 그리자면. 그럼 요거는 안 섞인다 했죠. 물하고 기름은 안 섞여요. 이거를 섞이게 해주는 게 요 계면 활성제인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느냐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섞이고 반은 여기 와서 섞이겠죠. 근데 요게 또 물에는 또 잘 녹아요. 잘 녹죠. 그러나 여기는 또 기름에 잘 녹고. 그래서 적당량을 넣고 물을 희석해서 이렇게 하면은 물이 쉽게 내려간다. 요게 달라붙게 해준다. 여기 같이 쉽게 내려가는 게 계면 활성을 시킨다로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실오르락이 있는 거는 그냥 좀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수돗물이죠. 싱크대에서 나오는 그 물로 그냥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막이 형성돼서 유막이죠. 유막이라기보다는 이제 안에 침투하는 함침 과정이죠. 이렇게 다공성에 기름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표면에는 이렇게 이물질 묻은 거는 강하게 흐르는 물에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이는 실오르락이 그런 쉽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는 아직 그런 오일들이 함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이나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좋지 않죠. 그래서 요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